처음에는 뭐 펑 소리가 났어요. 맨 처음에는 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뻥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뛰어내리고. 어떻게? 이 화재로 숨진 건 불이 난 집에 살던 부부였습니다. 현장에선 숨진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지난해 경매에 넘어가 2월에 낙찰됐고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태였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날은 숨진 부부가 집을 떠나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는 당일날 벌어진 비극적인 화재 사건. 오늘 사건와이에서 이 사건 파헤쳐봅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뉴스헌터스의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변호사님. 새 주인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아파트, 그래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날, 불을 질렀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화재가 발생한 게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반이거든요. 네.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에서 이제 불이 난 건데,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이제 목격자들은 펑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합동 감식 결과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폭발과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졌거든요. 지금 사망하게 됐는데 60대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추락에 의한 사고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50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불 때문에 숨진 사람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 이제 남편이 남긴 유서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사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정황상 방화 후에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르고 나서 이제 숨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 상태인데, 네. 실제 이제 이 아파트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건의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고, 사실 이날 불을 지른 날이 원래는 경매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인도를 해놓고 이사를 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날에 이제 불을 질렀는데,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이 엘리베이터 사용을 신고를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또 신고 내용은 없다 보니까 애초에 나갈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획을 한 일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네, 교수님, 당시 영상을 저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불길이랑 연기가 뭐 옥상까지 치솟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뭐 아파트 불나면 위로 치솟는 거는 뭐 거의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 화재는 좀 유독 속도가 빨랐다고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위쪽으로 확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네. 부력에 의해서 일단 연기도 위쪽으로 빠르게 네. 확산되고, 또 화염도 이렇게 불꽃 모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쪽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층부로 연소 확대되는 것들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데요. 네.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그 상층부, 바로 위층으로의 확대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부분들은 초기에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이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이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최초의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강한 화염이 형성됐고, 이 강한 화염이 집안 곳곳에 여러 가지 가연물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불을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초창기에 굉장히 강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화재로 인해서 이런 화염들이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들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베란다라고 하는 이 발코니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화재를 위쪽으로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고전적인 개념의 발코니라고 하면 사실 뭐 빨래를 널거나 항아리를 그렇죠. 놓거나 해서 그렇죠. 외부 공간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밑에 쪽의 화염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발코니 부분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화염이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직접적으로 바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것들을 막아주는데, 네. 최근에는 대부분 이런 발코니들 다 확장해서 실내 맞아요. 공간처럼 그렇죠. 쓰잖아요. 크죠.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발코니 공간 안이 사실은 거실처럼 쓰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불이 났을 때 바로 바깥쪽 계구부를 통해서 위쪽으로 연소 확대가 되고, 또 위층은 발코니 부분을 확장해서 거실
거실로 쓰면 그쪽으로 바로 불이 옮겨 붙는 그래서 확산도 굉장히 좀 빠른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화재 때 이를테면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확산이 좀 더 빨리 진행됐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해당 층에서의 화재 확산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위층으로 확산됐을 때도 사실은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네. 당시에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건축된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16층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에 16층 이상인 부분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이런 이제 기준들이 적용돼 있다 보니까 불난 14층 또 그리고 연소 피해가 일어났던 15층 부분은 사실상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피해를 막는 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윗집 피해도 굉장히 컸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 가스 폭발이 그냥 사고로 터진 건지 아니면 방화였는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는 지금 뭐 이런 화재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뭐 유서가 발견됐다라거나 혹은 또 이를테면 이제 그 아내분의 사망 시점이 화재 이전이라는 이런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화의 의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화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화재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스 폭발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가스가 누출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출이 돼서 일정한 농도 이상이 돼야지만 폭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과정이라면 가스가 누출됐을 때 이 안에 제실자, 이 남편분과 아내분이 있었다면 누출된 가스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가스 냄새를 맡으실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실 우리가 이런 LNG 가스나 LPG 가스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하다. 한마디로 색깔도 없고 사실 냄새도 없는데 누출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취제라고 하는 것들을 섞게 됩니다. 냄새나게 해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 냄새는 순수한 가스 냄새가 아니라 이 부취제의 냄새인데 네. 이 정도가 누출됐다면 아마도 분명히 이분들이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가스 냄새를 맡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판단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환기를 했겠죠. 예, 환기를 하거나 아마 조치를 취하셨을 텐데 그런 상황 없이 바로 이제 화재로 이어졌고 또 폭발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의도된 어떤 이 가스의 누출 그리고 또 화재로 이어진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 불만 나고 끝이 아니었죠. 이 집에 살던 부부가 들으셨듯이 모두 숨진 건데요. 이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진 앵커, 어떤 부분들이죠? 네, 화재와 함께 사망한 부부. 그런데 그 죽음의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내는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남편은 가스 폭발이 일어난 직후 불 때문이 아닌 베란다에서 추락을 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면 왜 하필 가스 폭발이라는 엄청난 방법을 택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 불이 나기 전 이미 숨진 아내는 왜 방이 아닌 화장실에 뉘어져 있었느냐입니다. 교수님 이제 워낙에 화재 그리고 소방방재 전문가신데 이번 사건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셨다고요? 예, 사실은 이 사고 속보가 났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재난 관련된 이런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속보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화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간단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때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화재는 아니구나 싶었던 부분들은 그냥 있습니다. 속보만 듣고도.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14층 또 그 시간대가 사실 오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실은 금방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또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은 처음에 일반적인 화재라면 점점점 화재가 강해지면서 최성기가 이르를 텐데 처음부터 굉장히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화재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도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거의 동시에 이 남자분께서 이렇게 이제 뛰어내리는 이런 추락사한 상황들로 봤을 때는 방화의 정황들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은 좀 했었습니다. 네. 배 교수님, 그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시절에 방화수사관도 겸했다고 들었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가스 폭발을 죽음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할 때 핵심적인 수단의 선택 방향은 가장 확실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신. 네. 이라든가 아니면 뭐 흉기를 이용한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선택할 때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폭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생각과로 그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섞여지는 요소 자체에서는 네. 사실 드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발물, 폭탄이나 이런 건 쓸 수 있지만은 네. 가스 폭발 자체들 자체로 무엇인가 쓴다는 건 사실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그런데 근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폭발이 3번 있었다는 이제 목격자가 있죠. 그러면 이게 왜 발생했는가?
그러면 구획이 구분돼 있을 수 있다. 네. 한번 터지고 폭발에 의해서 다른 형태가 터지고 네. 가스가 나와서 터지고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전 상황이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였을 수 상황이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뭐 죽이러 돌아다녔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상황이 설명돼. 왜 화장실에 부인이 화재 전에 돌아가신 상황은 그 상황이 추정하기 가능한 겁니다. 다른 상황 추정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추정을 하시는 건데, 자, 지금 아내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숨졌다는 부분도 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 같은 경우도 폭발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어쨌든 추락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뭐 실수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투신을 한 건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유독 좀 또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명확한 거는 화재 전에 돌아가신 거는 아마 매를 확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자가 호흡을 하면은 이 검은 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명확한 겁니다. 근데 그 시신이 화장실에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보통은 네. 거실이나 이런 데 있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뭔가 있어 갖고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시신을 옮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가 발생했거나.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부인 시신이 왜 거기 있었냐에 대한 핵심. 왜 화장실이었느냐?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들으셨듯이 이 부부의 죽음에 기괴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과수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곧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부부도 부부지만 이 화재로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연들을 들어보면 더 안타까운데, 태진 앵커 어떤 내용이죠? 먼저 화재가 난 집 위층에 살던 주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불길이 위로 치솟으면서 윗집도 타버렸는데요. 부모님의 20년 된 집을 잃었다는 위층 입주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장만한 집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셨다. 우린 눈물도 안 난다. 허망하게 불타버린 집안이랑 옷까지, 이불, 침대 등 누군가는 건질 수 있을 거라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건질 수 있는 게 없더라. 화재민이 된 상황에 화재보험이 없어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더라라는 호소였는데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보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윗집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아파트 화재보다 좀 더 피해가 컸다라고 보셨는지요? 네, 사실은 뭐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 네. 화재에 연소되는 것들 피해는 상당히 큰데요. 그 위층으로 이제 화재가 타고 올라가서 위층도 거의 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은 최초의 가스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서 위쪽으로 빠르게 확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만큼 네.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는 이런 역할들이 없었다라는 것들, 또 한편으로는 발코니 쪽을 통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 피해가 사실 화재층 못지않게 크게 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상층부로 연소 확대되는 것들, 사실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옆 세대 같은 경우는요, 수평으로 확산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 네. 그 층에서 위층으로만 대부분 이제 피해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위층 혹은 또 그 위층까지는 피해도 피해지만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피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위층 입주민은 임시거처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글을 보면은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라고 이제 쓰신 것 같아요. 보상금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층 거주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개별적인 화재 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 네. 단체 화재 보험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은 하지만 불탄 그 건물의 벽면이라든지 천장, 이 정도가 이제 보상 범위가 되고, 집에 있는 가전 가구 등은 동산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보면 가재도구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지금 영역도 아닌 상황이고, 네. 만약에 그 특약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에는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위층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라도 물어야 되는, 또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사망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도 누가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이제
보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진짜 윗집분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네. 예.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 가진 분이 이 윗집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됐고 곧 누군가 이사를 들어와야 되는 집인데 그럼 이 집에 산 사람은 이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있나? 아니면은 이미 집의 명의는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의 집이니까 이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매수인이 이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라면은 다시 이제 돌릴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는데, 네. 근데 이게 경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낙찰 절차가 진행이 됐고, 이게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됐고, 사실상 잔금 납부랑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배당 절차까지 갔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이 소유권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혹시나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갔던 이제 화재 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자체가 우연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보통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같이 방화로 만약에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거는 이제 고의적인 사고로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면책 조항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금 이 보험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저는 지금 들으셨듯이 주변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요. 물론 이게 이제 사고였다면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만약에 수사 결과 이게 진짜 고의로 가스 폭발을 일으켰다라면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너무 극단적이고 주변에 큰 피해를 준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증후군에 가깝죠. 그러니까 디폴트 증후군은 자신이 애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뭉개고 간다라고 하는 네. 그 심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애착이 클수록 더 망가뜨림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자기 혼자 어디 가서 조용히 뭐 생을 마감한다가 아니라 애착이 큰 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적인 분노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오랜 기간 프로파일러 활동하신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비단 한 가족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또 새로운 시작을 꿈꿨을 그 집,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꿈이 좌초될 위기입니다. 비극적인 결말로 마침표를 찍은 이번 사건. 이 비극의 잔해는 결국 남은 이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와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